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 기사를 해석해서 딱딱 풀어드리는 조간딱풀 7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양쪽이 일촉즉발의 팽팽한 그 긴장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중에 또 뭔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밀려나느냐 버티느냐, 그리고 버틸 경우에 추미애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겠죠. 그 문제인데 그제 열린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윤석열이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 네 갈래 길이 있다. 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네 갈래 길은 일단 수용하든 안 하든 검찰총장직을 사퇴해버리는 방법. 또 하나는 사퇴는 안 하고 버티면서 이 수사지휘권,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그때는 뭐 사실상 식물총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사지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문수사 자문단 운영 이것만 중단을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하나 이것과 같이 또 하나 지휘를 했던 이 검언 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 맡기라,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또 받아들일까, 이 문제가 남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휘를 전면 거부하면서 버티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양쪽이 극한 대처를 하겠죠. 자, 결국 어제가 그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D-Day 이렇게 예상이 됐지만은 어제는 일단 소강 국면을 보였습니다. 대검에서 이 검사장 회의 결과만을 서류로 정렬해서, 원래는 전문을 다 공개한다, 공개하고 전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축약본을 법무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하는 그 선에서 일단은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 가지 회의 결과를 축약을 했는데, 하나는 이 검언 유착 사건은 독립적인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그 수사팀에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 것이죠. 특임검사를 따로 선정을 해야 된다, 중립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두 번째 그 논의 내용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손을 떼라,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위법이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거고, 마지막 세 번째도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과 윤석열의 거취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자, 검사장들은 전부 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검찰이라서 그렇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아일보 일단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해석 사면을 보면은 검사장들 추미애의 반기, 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추미애 장관 지시에 반발했다,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동아일보 사면 기사인데, 대검 회의 보고서 윤석열 총장에게 전달, 그리고 이 회의 보고서는 다시 법무부에 전달이 됐죠. 축약을 해서 이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문수사 자문단 절차 중단 필요하다. 그렇지만 총장의 지휘 감독 배제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 또 거취 연계 사안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검찰총장과 같은 검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삼면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삼면은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마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들도 총장의 수사 손대라는 건 위법이다. 회의에서, 검사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 올 1월 달에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자천 인사가 있었죠. 한동훈 검사장도, 지금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그때 부산 고검차장으로 밀려났습니다.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에서.
자, 그런데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들, 그러니까 1월 달에 임명된 검사장들이라는 이야기죠. 어제 대검에 집결한 전국 고검장 6명, 그리고 검사장 19명은 모두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에 인사해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면면을 하나씩 보면은 친윤석열 이렇게 할 만한 인사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수도권 검사장 회의 9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는 만장일치로 또 10명이 참석한 지방검사장 회의에서는 한두 명 이견이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번 지휘권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들도 총장의 수사 손대라고 하는 건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검사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모아줬죠. 세 가지 건의사항, 세 가지 그 회의 내용 전부 다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추미애의 반기를 든 것이죠. 그런데 왜 윤석열은 수사지휘권을 당장 거부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권을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검사장들의 의견만 축약을 해서 법무부에 보내고 추미애 장관에게 보내고 또 언론에 공개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당장 이 검사장들 의견이 이러니까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선일보 해석을 보면은 일단 우회로를 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면 사이드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은 우회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정면으로 치받지 않고 검사장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치받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추미애 법무부의 즉각 재지휘를 요청을 할 때는 자, 검사장들의 의견이 이러니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받을 수 없어. 다시 지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이것이 항명으로 받아들여져서 명령에 거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논란만 커질까 우려해서 일단은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만 보고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장 반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이 여론전을 꺼냈습니다. 여론전으로 맞서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회로를 택했는데 거기에서 여론전이 아니냐. 그래서 윤 입장 표명 전에 검사장 의견 전격 공개했다. 이것은 여론전으로 맞서기 위한 거 아니냐. 여론에 의존을 해서 추미애와 맞서려는 것 아니냐. 그냥 정면 충돌, 안에서 정면 충돌하면 항명으로 미치기 때문에 여론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묘수가 없어서 시간 끌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뭐 서울신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전에 좀 무기가 실리는 것이 최근에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도에 대해서 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에서 추미애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윤석열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 결과 윤석열을 지지한 쪽이 43%, 추미애를 지지한 쪽이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편이 약간 많은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하니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서울신문의 해석인데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오면에 우회로가 곧 여론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침묵한 채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표를 했는데 이것은 추미애의 명령에 불복하고 우회 여론전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조선일보가 이야기한 우회로 또 서울신문이 이야기한 이 여론전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회로로 여론전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고 자 이렇게 되면은 공은 추미애 장관에게로 넘어가겠죠. 검사장 회의 결과를 딱 보면은 이 본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 지시 거부를 추미애는 어떻게 그러면 맞을까? 만약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제고를 해라, 재지휘를 요청을 해올 경우에는 이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이겠죠. 지시 거부, 항명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감찰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청구권이 있죠. 감찰을 청구를 하면은 그 감찰위원회에서 검사감찰위원회입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죠. 지금 최근에 법무부 감찰 담당자도 추미애 그러니까 정권과 가까운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검사는 파면이 되고 검찰총장직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절차를 아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선택을 하지 않겠나.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윤석열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 제고 요청을 하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오해로로 가서. 자, 이렇게 되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죠. 도대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지금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서로 세력을 동원해서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 사격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업무 사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이 스피커들이 나서서, 친여 성향의 스피커들이 나서서 막 공격을 퍼붓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그러니 진중권을 비롯한 또 몇몇 사람은 윤석열 편을 들어서 추미애를 공격하고, 지금 아마 코로나 이 사태가 아니라면은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 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 집회가 계속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서초동에서는 또 반대로 그때 조국 사태 때처럼 윤석열을 성토하는 그런 또 집회가 열렸겠죠. 추미애를 보호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회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집회는 열리지 못하지만 국론이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쪼개져 있는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임명을 했고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임명을 했고 얼마 전에 두 사람이 모인 그 회의에서, 반부패 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두 사람이 협력하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만 했죠. 검찰 개혁에 협력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도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전 투구를 벌이고 국론이 쪼개지는데도 대통령은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만 해도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신문이 이 문제로 도배를 하고 있다시피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중요하죠. 부동산 문제, 또 추경 문제, 공수처장 문제 이런 이야기만 쭉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이 국회가 이렇게만 했다. 본인 탓은 하나도 없고 직함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책을 잘못했다 이런 말은 반성을 하나도 없고 국회가 이런 말만 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론이 분열되는 특히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이렇게 맞서는 상황에서 단 한마디 정리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이 안 보인 적은 물론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전에 조국 사태 때, 또 울산시장 불법선거 의혹, 대통령 본인도 연루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탄핵해야 된다는 서명이 나들고 하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이 한동안 등장하지 않아서 불안해할 때도 본인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윤미향 파문 때도 마찬가지였고, 윤미향 파문 때는 그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를 청와대에 3번이나 초대를 하고 외부 행사에 한 번 동행을 해서 그렇게 이용수 할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벤트에 모시더니 그 파동이 일어났는데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법무부 장관과 총장 갈등에도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죠. 자, 정말 중요할 때는 대통령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취임 첫날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 뭐 소은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이렇게 임명을 하는 자리에서 주용원 경호처장 임명을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으면은 제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출입했던 춘추관에 와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는 춘추관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다 보이겠죠.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민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닌가. 자신감이 있으면 여러 가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막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뭐 또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숨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그런 무기력한 모습 뭐 모르지 않겠죠. 오늘 영남일보 사면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이 그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7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이 조사를 했는데, 이 긍정적인 평가 49.8% 나왔습니다. 50%대가 무너졌죠. 15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보다도 3.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45.5%가 됐죠. 이것도 지난주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긍정평가와 격차가 거의 뭐 4.몇 %밖에 안 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임기 3년 차에서 이 49.8% 지지율 대단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지율이 지금 상승해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은 갤럽에서도, 한국 갤럽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갤럽은 왜 긍정평가하는지 부정평가하는지를 또 설문을 해서 공개를 하죠. 거기 보면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코로나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정부에 힘을 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해서 한다는 응답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든 많이 안정이 되겠죠. 그때는 코로나 대책 지금 추경도 뭐 35조나 하고 빚내서 코로나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이 뭘로 버틸 것이냐. 그때는 아마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인 대북정책 다 실패를 했고,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실패했고, 중요한 국정 현안에 나서지 못해서 뭐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 분열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정도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 주제로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다른 주요 기사는 철인 3종 선수였죠. 고 최숙현 씨 그 동료들이 국회에서 또 폭행을 추가 폭로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구속되어 있는데 모친상을 당해서 잠시 나왔죠. 거기에 뭐 여당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인지상정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가에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는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느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주택정책 실패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강남집과 본인의 지었고 있던 청주집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청주집만 싹 팔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놨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많았습니다. 7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